위클리 브리핑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시장 같이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고요.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최재현 연구원님, 또 김유미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지난주 금요일에 5%에서 6% 급락을 했고요. 또 미증시도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어떤 배경들이 좀 하방 압력을 가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이제 한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증시도 특히나 테크 기업들,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낙폭이 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가장 큰 요인을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채권 시장발 그 시장의 불안 요인이 커졌다 이런 얘기들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도 계속 이제 국제 유가가 $100 선에서 움직이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남에 따라서 그 전에 발표가 됐던 소비자 물가 지수나 그 생산자 물가 지표들도 떨어지지 않고 대리적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좀 이제 잠재워줄 수 있는 거에 대한 좀 기대로 가졌던 것들이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었는데 네. 저희가 좀 이제 지켜보고 나니 좀 생각보다 원론적인 수준이 좀 그치는 모습이어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모습들도 나오지도 않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들이 시장에서 우려한 것보다 더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모습들이 시장 이제 금리로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도 4%를 좀 넘기 시작했고 저희가 주로 보고 있는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도 4.6%에 거의 근접하면서 시장에서 이거 좀 금리가 좀 많이 오르겠는데라는 요인들이 이제 최근에 좀 상승세를 계속 보여왔던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증시도 특히나 성장주를 중심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장주에 대한 할인 요인이기도 하고 비슷한 얘기지만 다르게 얘기해서 채권 금리가 이만큼 주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식 시장에서 좀 더 기대해볼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좀 상승했던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그럼 여기서 좀 쉬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요인들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차익 실현 그 욕구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은데 우선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있었던 것 같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그래도 하방을 좀 지지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좀 실망했던 모습들도 있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가장 시장이 좀 실망했던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크게 보면은 일단 가장 먼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국제 유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대적으로 이제 이란과의 관계가 그나마 원활한 이제 중국을 통해서 좀 더 중재자적인 입장을 저희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고 그걸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좀 전격적으로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그런 합의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국 다 그 전에 했던 원론적인 얘기들 다시 한번 답습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좀 더 길어질 수 있겠네라는 불안감들을 만들어냈던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저희가 나갈 때 함께 갔던 그 사절단들을 보면은 주요 굵직한 빅테크 기업들의 총수들도 함께 갔던 것 같은데 기대감이 사실 꽤 있었는데.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칩 수출과 관련해서 좀 큰 그런 이제 완화적인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크게 좀 나왔던 얘기들은 없던 것 같아서 양국 간에 그렇게 좀 실익이 별로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좀 실망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가장 크게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이겠지만 그럼 기업인 측면에서도 크게 좀 좋은 호재성 이슈들이 없었구나라는 실망 매물들이 좀 출해되면서 최근에 좀 그런 불안 심리들을 좀 자극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관련해서도 입장들을 내놓으면서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유가라던가 금리 어떻게 움직일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주말 사이에도 중동발 노이즈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국제유가 이번 주 어떻게 보실까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란과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 아마 변동성이 좀 클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WTI가 $100를 상회했는데 만약에 종전과 관련된 협상이 좀 더 진전이 없다라고 하면 $100 이상에서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근데 지난 주말에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발언을 해놓았기 때문에 조금 더 협상에 진전이 있다라고 그러면 소폭 하락하겠지만은 당분간은 좀 높은 수준에서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나 뭐 빠르게 그렇죠. 정리는 안 될 것 맞아요. 같다 보니까 변동성은 계속 있을 거고 높은 레벨은 유지할 거다라고 전망을 해주신 것 같고요. 앞서 인플레이션 이야기 계속 했지만 국채 금리는 또 어떻게 보실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의 모든 주요 가격 변수의 움직임은 유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그러면은 결국은 연준의 통화 정책 긴축에 대한 부담감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요. 네. 국채 금리도 오히려 상방 압력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뭐 다른 국가처럼 빠르게 금리를 인상할 거냐, 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요. 상방 압력은 열려있긴 하지만은 당장 급등세가 뭔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국채 금리 역시도 좀 상방 압력은 있지만 그래도 뭔가의 상방에 대한 제약은 조금 걸려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연준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번 주에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잖아요.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내부적으로 인플레에 대한 시각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월달 FOMC에서 금리 인하는 한 명만 주장을 했고 반대로 3명의 위원이 약간 추가적인 긴축, 뭔가 완화를 시사하는 문구가 들어가는 거를 반대를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최근에 물가에 따른 이런 경계감들이 위원들 사이에서 조금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3명의 위원 이외에도 상당수의 위원들이 인플레에 대한 부담감을 표출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은 통화 정책이 성장과 물가 이렇게 균형이 잡혔다면은 물가 쪽으로 좀 옮겨간다라고 보면 이제 금리 인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의 우려감들이 시장 금리에는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죠. 다시 한번 물가에 좀 초점을 맞출지 매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좀 되고 가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한 발언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뭐 달러도 강세를 똑같습니다. 보였는데, 지금 뭐 제가 아까 유가 얘기하고 유가가 물가 그리고 금리 똑같이 달러도 마찬가지거든요. 달러도 지금 보시면은 유가가 상승하면 달러도 올랐다가 유가가 빠지면 달러도 빠지는 이런 흐름들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이번 주에도 그 흐름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달러가 오른다 하더라도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약간 90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뭐 97에서 100 안쪽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도 만약에 중동과 관련된 이슈들이 뭔가 의미 있는 해결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99에서 뭐 100 이런 사이에서 움직이겠고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이 보이면 다시 또 98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달러는 약간은 강보합권 흐름에서 좀 등락을 보일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겠지만 예상되는 범위 안에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의 가장 핵심 변수라고 하면 어떤 것들 좀 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그 매크로 측면에서는 FOMC 의사록이 있겠고 이제 그거를 또 제외하고 좀 더 기업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는 5월 21일 목요일에 있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매크로 불안에 대한 부분, 그와 동시에 저 반대편에는 이제 AI 실적에 대한 이제 지속성과 관련된 부분이 두 축으로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중에 최근에 뭐 매크로 불안 요인은 그대로 봐야겠지만 이제 그 부분을 좀 상쇄해줄 수 있는 그런 실적 모멘텀들이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지를 체크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날로 예정돼 있는 뭐 삼성전자 총파업 관련 이슈도 저희가 좀 같이 지켜봐야 될 이슈 같습니다. 뭐 실적 자체는 워낙에 좋습니다만 이런 노이즈를 좀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된 좀 뉴스 플로우를 저희가 계속 봐야 되는 한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야기를 해주셔서 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체크하고 넘어가 봐야 될까요?
네, 우선 뭐 실적 컨센서스 수준을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매출의 컨센서스가 780억 달러로 예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매출 총 이익률이 75%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게 현재 시장 컨센서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큼 더 비트할 수 있는지도 저희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일부 이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뭐 H200 칩을 뭐 구매하는 걸 승인해 준다는 얘기들이 좀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실적 발표 가이던스에서도 뭐 향후 뭐 얼마 정도를 좀 이제 판매할 수 있을 걸로 뭐 예상한다 이런 걸 통해서 좀 중국으로의 수출에 대한 좀 재개 가능성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거 외에도 지금 계속 이제 그 관련된 뭐 블랙웰 칩에 대한 뭐 수요라든지 네. 그 다음 양산형 칩인 뭐 루빈에 대해서 그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양산 일정을 가져가는지 또는 공급자를 뭐 어떤 식으로 선별할 건지와 관련된 얘기들은 이제 국내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랑 좀 더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포인트들 위주로 저희가 좀 살펴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 뭐 워낙에 계속 실적은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를 좀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던 것 같은데 역시나 그런 부분들 집중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국 관련해서 어떤 언급 있을지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뭐 미국 증시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포인트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AI 기업들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가 뭐 어떻게 제시되는지를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영향을 줄 거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금리 급등한 이슈들이 뭐 어떤 식으로 좀 소화되는 과정을 거칠지를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뭐 매크로 요인들 그리고 지정학적 불안 요인들이 뭐 트럼프 대통령의 뭐 언급을 통해서라든지 뭐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지를 저희가 네. 그거에 주목을 해서 좀 대응하는 한 주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좀 영향을 줬던 뭐 매크로라던가 지정학적 이슈들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국내 증시도 좀 살펴보면요. 사실 금요일에 8,000포인트 터치를 또 했는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도 처음에는 금요일에 좀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뭐 기술적인 되돌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했었는데 현재 뭐 시장 상황을 보면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그런 뭐 금리 급등에 대한 뭐 인플레 우려들이 좀 시장에서 많이 반영된 것 같고,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거는 미국 증시도 빠지긴 했지만 국내 증시 상승 속도가 뭐 워낙에 빨랐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하락폭을 좀 더 키우는 요인이 뭐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저희는 뭐 중기적으로는 일단 저희 시장의 실적 전망 자체가 양호하고 네. 뭐 AI 센티먼트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는 뭐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실적을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속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매크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이번 한 주에는 좀 변동성을 많이 만들어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는 좀 8,000 자체를 좀 돌파하기보다는 네. 속도를 좀 소화하고 변동성을 좀 감내해가는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4% 넘게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까지 관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단기적으로 복귀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실적을 좀 따라갈 거다라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투자 전략을 좀 이번 주에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업종별로 열어본다라고 하더라도 좀 많이 올랐던 뭐 IT나 반도체 업종 위주로 많이 내려가고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중기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방향성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섹터별로도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일단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는 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단기적으로 시장에 대응한다라는 생각으로 뭐 단기 매도하고 이렇게 그때그때 이 단기 시그널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뭐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좀 굵직한 이벤트들에서 실적 가이던스를 확인하는 과정에 이제 일단 보유하고 이제 현재 비중을 그냥 유지하는 측면으로 저희가 네. 보는 게 일단 저희 뭐 상반기까지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네. 일단은 뭐 반도체 같은 업종에 대해서는 뭐 비중 유지 정도로 저희가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엇박자 네. 타기가 쉽기 때문에 뭐 급격하게 진입하거나 또 매도하기보다는 좀 홀딩 전략이 유효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 뭐 여러 가지 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상황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